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가시마와 니가타입니다. 가시마는 직전 도쿄 베르디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폭발적인 공격력을 자랑했습니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레오 세아라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었고, 중원에서는 히구치 유타와 시바사키 가쿠가 뛰어난 장악력으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수비라인은 우에다 나오미치와 세키가와 이쿠마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상대가 강한 압박을 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니가타가 점유율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팀인 만큼 가시마의 강한 압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가 중요합니다. 가시마는 사이드 플레이에 의존하며 측면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레오 세아라의 제공권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니가타는 개막전에서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뒤 시미즈에 0대2로 패하며 공격력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현재까지 2경기에서 1득점에 그쳤고 유효 슈팅은 3개에 불과합니다. 공격에서는 미야모토 에이타와 하세가와 마사야가 중심이지만 상대의 압박에 고전하며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 크로스 상황에서 수비의 불안이 드러나며 제공권에서 약점을 보였는데, 이는 가시마의 레오 세아라를 막는데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오쿠무라 주냐가 점유율을 기반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로 가시마의 빠른 템포를 제어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시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가시마는 직전 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며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니가타는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가타가 점유율을 기반으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시마의 강력한 공격력과 측면 크로스를 통한 득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며 한 골 차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가시와와 세레소 오사카입니다. 가시와는 최근 2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며 경기 운영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와사키전에서는 64%의 점유율을 가져가며 669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는 등 안정적인 빌드업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결정력 부족이 문제입니다. 11개의 슈팅 중 단 3개만 유효 슈팅으로 연결됐으며 득점은 단 1골에 그쳤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마사와 호소야가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으며 코야마츠와 하라카와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부족하고 세트피스 활용률이 낮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수비에서는 스기오카와 코가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상대 크로스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상대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크로스를 올릴 경우 수비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레소는 최근 2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쇼난 벨마레전에서는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고도 패배했습니다.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라파엘 라탄과 레오 페르난데스가 최전방에서 득점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카타와 가가와 신지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수비에서는 시노하타와 하타나카가 라인을 형성하지만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며 공중볼 경합에서도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크로스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면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시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가시와 레이솔은 홈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경기에서 득점력이 부족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 역시 공격 전개 과정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비적으로도 불안한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득점 경기 가능성이 높으며 가시와 레이솔이 홈에서 한 골 차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경기는 FC 도쿄와 나고야입니다. 도쿄는 최근 경기력이 하락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기록하며 공격력 부진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치다 젤비아전에서는 점유율을 우세하게 가져갔음에도 유효 슈팅이 단 1개에 그쳤으며 요코하마전에서도 7개의 슈팅 중 유효 슈팅이 1개뿐이었습니다. 공격 지역에서 창의성이 부족하고 세트피스에서도 별다른 위협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최전방의 마르셀로 라이언이 최근 2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며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카가와와 시라이도 공수 전환에서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풀백 나가토모는 경험이 풍부하지만 빠른 템포의 경기에서 수비적인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최근 2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했지만 이는 상대의 결정력 부족 덕분일 뿐 조직적인 수비력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코너킥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제공권이 좋은 팀을 상대로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나고야가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비에서 상당한 고전이 예상됩니다. 나고야는 공격력은 꾸준하지만 수비가 불안합니다. 직전 비셀 고베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득점력을 입증했지만 가와사키 프론탈레전에서는 0대4로 대패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며 고베전에서는 총 9개의 슈팅 중 5개가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는 높은 결정력을 보였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나가이가 빠른 침투와 오프 더 볼 무브먼트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고 있습니다. 야마기시도 2선에서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하며 득점 기여도가 높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이나가키와 이즈미가 볼 배급 역할을 하며 공격 전개를 돕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가와사키전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에 당황하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많았지만 다행히 FC 도쿄가 강한 전방 압박을 가하는 팀이 아니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세트피스에서 실점 빈도가 높은 편이며 FC 도쿄가 이 부분을 공략할 경우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나고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FC 도쿄의 득점력 저하를 고려하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더라도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나고야는 최근 경기에서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격진의 폼도 안정적입니다. 두 팀 모두 수비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많아 실점 가능성이 높으며 난타전 끝에 나고야가 한 골 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마치다와 도쿄베르디입니다. 마치다는 최근 두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경기력 기복이 큽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FC 도쿄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은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전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에 밀려 점유율이 37%에 그쳤으며 패스 성공률도 56%로 저조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형태가 많으며 주로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타깃형 공격을 담당하지만 연계 플레이에서는 한계를 보입니다. 소마 유키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공급하지만 공격 패턴이 단순해 상대 수비진이 쉽게 예측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에서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세트피스 수비와 측면 크로스 대응이 불안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전반적으로 수비를 단단히 구축한 뒤 실리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쿄베르디는 최근 2연패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가시마 엔틀러스에게 0대4로 완패를 당했고 앞선 시미즈전에서도 0대1로 패배했습니다.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이 심각하며 두 경기 동안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미야하라 타쿠미와 모리타 히로키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지을 해결사가 부족합니다. 측면 공격에서도 유타 아라이가 돌파를 시도하지만 이를 마무리할 피니셔가 없으며 연계 플레이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수비적으로도 불안합니다. 가시마전에서는 9개의 유효 슈팅을 허용했고 측면 크로스 상황에서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크가 쉽게 풀리는 장면이 많아 마치다의 크로스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마치다가 점유율을 내주고 실리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도쿄베르디는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겠지만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부족해 득점 기대치가 낮습니다. 마치다는 측면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최근 득점력이 떨어지는 만큼 저득점 양상이 유력합니다.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예상되며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요코마리와 요코FC입니다. 요코마리는 최근 경기력이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하이강전에서는 17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강한 공격력을 선보였지만 산프레체 히로시마전에서는 슈팅 8개에 그치며 마무리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만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설 경우 효과적인 득점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공격 자원인 안데르손 로페스, 톤노, 얀이 출전할 예정이며 이들이 박스 안에서 얼마나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지가 핵심입니다. 중원에서는 와타나베와 우에나카가 패스 플레이를 조율하지만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을 공격 옵션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박일규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와타나베와 월시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마전에서도 확인됐듯이 상대의 빠른 전원 공격과 세트피스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요코하마 FC의 롱볼과 세트피스 활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할지가 관건입니다. 요코FC는 리그 승격 후 경기력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직전 파지아노 오카야마전에서는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 승리를 거뒀으며 FC 도쿄전에서도 대등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내려앉아 실리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쿠라가와와 스즈키의 투톱이 상대 수비를 괴롭힐 핵심 자원입니다. 특히 코너킥과 세트피스에서 공중볼 경합력이 뛰어난 사쿠라가와가 마리노스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진은 후쿠모리와 야마자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쿄전에서도 상대 슈팅을 7개로 묶으며 수비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상대가 강한 전방 압박을 펼칠 경우에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대인마크와 클리어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시도하며 마리노스의 점유율 축구를 버티는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결정력 부족과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다득점 경기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요코하마 FC는 실리적인 경기 운영과 수비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며 마리노스가 승리를 가져가더라도 큰 점수 차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요코마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쇼난과 우라와입니다. 쇼난은 개막 후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시마 앤틀러스전에 이어 세레소 오사카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강팀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쇼난은 강한 압박과 빠른 전원 플레이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최전방에서는 아사히 사사키가 좋은 컨디션을 보이며 득점을 기록 중이고 중원에서는 히사츠구 이시이가 안정적인 조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타 타이키와 후지이 타쿠마의 오버래핑이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경기 후반 체력 문제입니다. 경기 막판에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점 위험이 커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며 상대가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라와는 개막 후 2경기에서 2무를 기록하며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비셀 고베와 0대0 무승부, 교토 상가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공격력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전방 티아고 산타나가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 속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선에서 지원해야 할 마테우스 사비오의 영향력도 크지 않습니다. 우라와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지공을 선호하지만 측면 돌파와 연계 플레이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수비는 탄탄한 편입니다. 와타나베 리쿠와 호이브로텐이 중심을 잡아주며 상대 역습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창의적인 공격 전개 부족과 세트피스 활용 미비입니다. 롱볼이나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상대 수비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다득점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쇼난 벨마레가 개막 후 2연승을 기록하며 강한 경기력을 보여준 반면 우라와 레즈는 아직 승리가 없고 공격력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부족해 상대 수비를 깨뜨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쇼난은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며 우라와는 안정적인 수비 운영 속에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쇼난이 한 골 차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쇼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시미즈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입니다. 시미즈는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쿄베르디, 알비렉스 니가타를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리그 초반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수비 조직력이 안정적이며 후방 빌드업을 통해 점유율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격에서는 카피샤바가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원의 마테우스 부에노와 우노 지온이 공수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타카기 쇼타의 오버래핑과 이누이 타카시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팀 공격의 주요 패턴입니다. 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에서 실수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경우 실점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 공중볼 경합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심프이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 개막 후 5연승을 기록하며 최근 공식 경기에서도 11득점 1실점으로 완벽한 경기 운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남딘을 상대로 3대0 4대0 완승을 거두며 공수 밸런스를 유지 중입니다. 전술적으로는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구사합니다. 최전방에서 제르맹이 강한 압박과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아슬란과 히가시 쇼타가 중원에서 유기적인 패스를 주고받으며 공격 전개를 지원합니다. 수비진도 탄탄합니다. 시오타니 츠카사와 사사키쇼가 센터백으로 버티며 안정감을 제공하며 골키퍼 오사코의 선방 능력도 돋보입니다. 변수는 원정 경기라는 점입니다. 시미즈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칠 경우 초반 실점 여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력과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시미즈도 수비적으로 단단하지만 히로시마의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버텨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 흐름상 히로시마가 점유율을 높이고 실리적인 운영을 펼치며 실점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득점 양상이 예상되며 2.5 언더 배팅이 유력합니다. 시미즈가 초반부터 수비적으로 운영할 경우
히로시마가 후반에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3프1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비셀고베와 교토상가입니다. 비셀고베는 리그 개막 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라와 레즈전, 나고야 그랜퍼스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상하이 선화에 2대4로 패배하며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무토 요시노리와 오사코 유야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원에서의 압박이 약해 상대에게 쉽게 점유율을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히로토가 경기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며 측면 수비에서는 야마카와와 혼다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최근 3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2차례 기록하며 후방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토 상가의 빠른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실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토 상가는 개막 후 1무 1패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라와 레즈와 1대1로 비기며 끈질긴 수비력을 보였고 파지아노 오카야마 원정에서는 0대2로 패배했지만 조직적인 플레이를 유지했습니다. 공격에서는 마르코 툴리오와 하라 타쿠미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중원에서는 히라토 타이시와 가와사키 쇼타가 조율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패트릭 윌리엄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득점력 부족입니다. 개막 후 2경기에서 단 한 골을 기록하며 공격진의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셀 고베의 불안한 수비를 고려하면 세트피스나 빠른 역습을 활용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비셀 고베가 전력상 우위에 있지만 경기력에서는 확실한 우세를 점하기 어렵습니다. 교토 상가는 수비적으로 끈질긴 모습을 보이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지만 득점력이 낮아 다득점 경기가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비셀 고베가 한 골 차 승리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언더를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9번째 경기는 오카야마와 간바오사카입니다. 오카야마는 리그 개막전에서 교토 상가를 2대0으로 꺾으며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요코하마 FC 원정 경기에서는 0대1 패배를 당하며 공격력에서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홈에서는 수비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이지만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점이 걸립니다.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을 전개하며 루카오가 최전방에서 중심을 잡고 있고 에사카 아타루가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을 지원합니다. 측면에서는 타츠타 유고와 다베이 료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하지만 간바 오사카의 빠른 역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공격 전개 속도가 변수입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세트피스에서 제공권 싸움이 밀릴 경우 실점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간바 오사카는 리그 개막 후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세레소 오사카전에서 수비적으로 큰 문제를 드러냈지만 아비스파 후쿠오카전에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공격력은 살아났지만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우사미 타카시와 쿠라타 슈가 이선에서 공격을 조율합니다. 최전방에서는 제발리가 버티며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측면 수비에서의 불안이 크며 상대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상대를 효과적으로 압박하지 못하면 수비진이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간바 오사카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실점 가능성이 높아 핸디캡 기준으로는 무승부 가능성이 큽니다. 파지아노 오카야마가 홈에서 실리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간바 오사카의 수비 불안을 감안하면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경기는 후쿠오카와 가와사키입니다. 후쿠오카는 개막 후 2연패로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바 오사카전, 가시와 레이솔전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득점력 부족이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부족하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이와사키 유다에가 최전방을 맡고 있지만 득점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콘노 케이타와 마츠오카 다이키가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하며 공격 지원이 부족합니다. 측면에서는 나고 쇼타가 크로스를 통해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부진합니다. 변수는 홈에서의 수비 조직력입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낼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린 만큼 선제 실점을 허용하면 경기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와사키는 최근 4경기 무패로 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전, 나고야 그랜퍼스전에서 연달아 대승을 거두며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입니다.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가해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마르치뉴가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선에서는 이토 타쿠마와 와키자카 야스토가 공격을 조율하며 빠른 패스 플레이와 전방 압박이 강점입니다. 중원에서는 소카와하라가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할 경우 공간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와사키의 현재 경기력을 감안하면 후쿠오카의 수비를 충분히 뚫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최근 경기력과 득점력을 고려했을 때 확실한 우위에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수비적으로 조직적인 운영을 펼치겠지만 현재 공격력으로는 가와사키를 상대로 골을 넣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가와사키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경기 흐름이 예상되며 후쿠오카의 수비를 감안하면 다득점 경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가와사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